오늘은 토요일이고 나는 아침 9시 운동을 갔다가 웨이트를 1시간 하고 러닝을 30분을 뛰고 왔더니 너무 졸려 얘들아. 그래도 강의가 늦게 올라온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몇 명 듣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찍어야겠지. 필수 유형 9번 들어갑니다. 앞에서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 가계 이등 분선, 성질 정리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가계 이등 분선 정리 안 했던 것 같아요. 파푸스는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도형의 성질들만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나서 들어가 볼까요? 일단 가계 이등 분선의 성질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떤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이 삼각형에 각을 이등분 시킨 거야. 변을 이등분한 게 아니라 각을 이등분 시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A, B, C 그리고 여기를 P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A, B 대 AC 의 B는 무엇으로 설정할 수 있냐면 BP 대 PC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변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이 같잖아. 그럼 이 삼각형은 합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거 길이 B가 그대로 일치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성질이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요. 일단 두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대각선들은요. 한 점에서 만나고요. 이것들은 각각 2등분이 됩니다. 길이가 동일해요. 평행사변에서 조금 더 나가면 마름모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마름모도 또한 대각선을 그리면요. 한 점에서 만나고요. 마름모 같은 경우는요. 2등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수직 2등분이 되는 거예요. 금방 세 가지의 성질을 정리했는데요. 파푸스 정리도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형 A, B, C에서요. 이번에는 BC에 중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M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A서부터 M까지 이렇게 길이를 내리게 되면 이거 우리 증명도 했거든요. 전 시간 강의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때 A, 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대체해서 2배의 AM의 제곱과 BM의 제곱 혹은 BM제곱 대신에 같은 길이니까 이 길이 같거든요. MC 혹은 CM의 제곱이 들어가도 돼요. 이게 중선 정리 혹은 파푸스 정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항 도형 정리하는 김에 도형의 활용을 위해서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도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내심이라는 건요. 안에 있는 중심이라는 의미거든요. 즉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내접하는 원이 그려질 거고요.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 존재할 거예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거 반지름으로 동일해 라는 아이디어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접원의 중심, 외심을 한번 봐볼게요. 외접원은 바깥으로 접한다 그랬으니까 원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외접원에도 분명히 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동일해 라는 성질을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중심 들어가 볼까요? 무게중심은 뭐였냐면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그때 각각의 변의 중선을 연결해. 각각의 변의 중선을 연결하고 중선을 연결하면 만나는 점, 그 점을 무게중심 G라고 했었고요. B가 2대 1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의 활용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유형 9번을 같이 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09-2번도요. 평행사변형의 좌표를 주는 거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이 같아 라고 문제 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패스 9-1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리실 때요. 물론 좌표 평면에다 완벽하게 그려서 접근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막 삼각형이 돌아가 있어. 그러면 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들은 저는 그냥 이렇게 푸는 편이에요. 얼굴 돌리고 고개 돌리고 종이 돌리고 이렇게 안 해요. 각 A를 2등분한다 그랬어. 2등분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BC하고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했어. 이때 A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AD의 길이를 구하는 거 파푸스를 쓸까 뭐를 할까 하다가 일단 AB의 길이를 구해봐요. 길이는 제곱을 구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25 플러스 25니까 50이고요. AC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49, 77, 49 플러스 1이니까 50인, 어머, AB하고 AC의 길이가 같네. 그럼 그림을 좀 바꿔야겠네. 굳이 바꾸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길이 같죠. 각 같고 두 변 길이 같고 얘 공유하고 있고 뭐야 이거? 합동 아니야? 완벽하게 같네요.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한번 찾아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그걸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생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BC의 중점이 D야 라는 거 이용할 수 있겠네요. 중점은요 1대1 내분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2분의 6, 2분의 6이네요. 요 점이요 3,3이에요. 따라서 AD의 길이는요 36 플러스 4네요. 루트 취했어요. 루트 40이네요. 그죠? 그럼 2루트 10이네요.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저거 수직 이등분이라면서요. 그런데 A하고 B가 루트 50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지? 이거 루트 10이죠. 왜요? 그럼 BC의 길이를 구해. BC의 길이는요. 2-4 그러니까 2죠. 4 플러스 36 40이에요. 그러니까 2루트 10이에요. 그것의 반틈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수직이라면서 이등분이라면서 그거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용한 거예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은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꼭지점에서부터 수직 이등분선이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A 여기 T였죠. AD의 길이는요. 50 AD의 제곱의 길이는 50 마이너스 10 40이 되고요. 따라서 2루트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지는 거네요. 아유, 도형의 성질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거고요. 도형의 성질 정리는 뭐가 딱 좋냐면 인터넷에 검색하세요. 중학 도형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 번의 내용을 쫙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EBS 들어가셔도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중학 도형이라고 해서 정리만 따로 해놓은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마무리한 다음에 도형 파트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덜할 거예요. 자, 필수 유형 10번은 무게중심인데요. 무게중심은요. 특별히 구할 것은 없지만 10-3번으로 한번 연습해보고 마무리할까요? 그냥 형체가 있는 게 저는 생각하기가 편해서 뭐 쓰든 안 쓰든 그림을 그리는 편입니다. 1,5 그 다음에 B가 6 마이너스 P, 그리고 이걸 쓰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문자를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써놓으면 내가 나중에 문제 풀다가 찾기가 조금 더 편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무게중심 G는 3분의 3점을 더하세요. 더하고 있어 15, 3분의 y좌표 더해요 15, 5,5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중선을 연결하는 G라는 점은 5,5인데 그때 A부터 시작해서 G까지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2대1로 내분점이 G거든요.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3대1로 외분했어 라는 점과 동일한 거 아니야? 외분점이 여기. 그쵸? 근데 이 자리의 좌표는 뭐야? 두 점의 중점 자리. 왜냐면 중선을 연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6-P, 8 플러스 P를 2로 나눈 것 7, 1 플러스 Q, 9-Q를 2로 나눈 것 5. 따라서 7,5요 라고 구하시라고요. 근데 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요. 그냥 1,5라는 A라는 점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5,5라는 G라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3대1로 계산하셔도 돼요. 외분한다 그랬죠? 그럼 2분의 15 마이너스 1, 2분의 15 마이너스 5라고 계산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분자 14, 7, 15 해서 7,5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산수적으로 계산하시는 거 말고요. 조금 더 눈을 키워가지고 금방 제가 했었던 거, 이 삼각형에 중선을 연결해서 들어갔던 거고 A가 1,5이고
2대 1의 위치에 G가 5,5가 있는데 A, G를 3대 1로 외분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요 점은 중선을 연결한 거였다고 B하고 C의 중점이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도형을 깊이 생각해 보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풀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유형 학습이 다 끝났고요. 이제 기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안 그리셔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꼭 그림이 있어야지만 이해를 하시는 친구들은 이 문제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일단 그림 없이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정사각형의 각 꼭지점을 그럼 A, B, C가 꼭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A, B, C만 그냥 적당히 그리세요. A, B, C, D가 있는 상태에서 A의 좌표가 2,2고 C의 좌표가 K 플러스 1,1인 상태야. 정사각형의 넓이가 5다 그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임을 아실 수 있겠죠. 왜냐면 루트 5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건데, 그런데 5니까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대각선의 길이 얼마예요? 제곱 더하기 하면 10이지. 10을 루트 취할 거지 루트 10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2,2와 k 플러스 1,1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k 플러스 1에서 2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나 2 마이너스 2나 1이니까 1의 제곱이 10이 됩니다. 루트 없앴어.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이고요. 그럼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는 0이다 할 거고 k는 4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나올 건데 문제에서 양수 k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답은 4가 되는 거네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실래요? 그림을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도입 부분에 사용이 된다면 자, X축, Y축을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2,2라는 자리, 2,2라는 자리에 A라는 점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Y값이 1이라는 위치, 그러면 K 플러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Y가 1에 점이 찍힐 거니까 이 라인 어디에 C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 라인 어디에 C라는 애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A, B, C, D니까 A하고 C는 서로 대각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5가 되게끔 해주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한 변의 길이가 아니죠. 루트 5가 되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2잖아요. 그러면 루트 5가 되려면 1이 돼야 루트 5라는 애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려졌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어야 루트 5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 자리가 C가 됐다는 거네. 그럼 이 좌표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여기가 1이었고 2였고 1만큼 갔으니까 3이고 1, 2 좌표만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리고 2만큼 갔으니까 이 자리는 5가 될 거야. 그런데 C의 좌표를 K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럼 K는 얼마야? 4야 하고 구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루트 5가 되게끔 넓이가 5가 되게끔 해주는 애를 찾아내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하고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는데 요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니까요. Y 값이 2a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B가 2a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 점과 A까지 그 다음에 이 점이라는 건 요거 말하는 거예요. 곡선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래서 그 점을 뭐 P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그럼 AP하고 BP가 같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A-1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게 A-3의 제곱에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A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될 거고요. 요게 A제곱 사라질 거고요. 4A 제곱 사라질 거예요. 남는 것만 쓸 거예요. 가 되겠죠?
그쵸? 그럼 둘이 계산해서 2a예요.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3에서 2를 뺄 거예요. 12가 되겠네.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하고 나왔어.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제가 지금 계산할 때요. 거리가 같다는 거 사실은 루트가 치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루트가 치해져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루트를 양변에 제곱을 해버리면 사라질 거니까 그냥 원래는 지금 AP하고 BP가 같아요 라고 풀어야 되는 것을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으로 대체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A가 2,1인데 요걸 한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의 외심이 BC 위에 있대. 외심이라는 건 외접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일단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어. 삼각형을 그렸는데 A라는 것에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심이 여기 있대. 여기를 A라고 할게. 그럼 BC라고 하면요. 원안에 접해 있는 삼각형의 성질 중에 삼각형이 아니라 이 중심의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원주각에 대한 성질 중에 지름을 이렇게 지나가면 요 각이 수직이 됩니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A가 2,1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알 수 있는 것이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 BC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외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 알아요? 그럼 뭘 아는 거야? 중심을 알고 있으신 거예요. 중심을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 B부터 시작해서 이 중심을 제가 5라고 잡게 된다면 뭐 A부터 5까지를 잡으면 그것도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AB하고 AC의 제곱인데 결국은 BC의 제곱이 될 거고 BC는 무엇하고 대체시키면 되냐면 2배의 A5의 전체 제곱과 같은 거죠. 그럼 A5는 2,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9 플러스 4의 루트 취한 거 그럼 루트 13인가요? 그러면 2가 제곱하면 4 A5는 루트 13 제곱하면 13 이게 지금 BC의 제곱이라는 거네요. 따라서 답은 52야 라고 나올 수 있어지네요. fx하고 gx가 이렇게 주어졌고 이 그래프들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만나는 점을 먼저 찾으셔야겠죠. 이거 뭐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 똑같잖아. 그래서 일단 fx하고 gx가 만난다 라는 말로부터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같아지는 순간 찾으시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이항시킨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거 너무 많이 자주 보는 인수분해 아니냐? 이제 외우겠다. x가 4 또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나요 인 거죠. 그래서 저는 a라는 점을 4, 컴마로 시작할 거고요. b라는 점을 마이너스 2, 컴마로 할 거예요. 사실 a, b는 누가 더 크다 작다 말 없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y좌표를 찾으실 건데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y를 찾아내는 것보단 1차식에다 대입하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두 점에 똑같은 점을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4,7이 될 거고 마이너스 2,1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뭐 구하는 거야? fx 위에 점이 있대요. 그러면 저 fx가 대충 어떤 모양인지는 아시죠?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생각해보면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가 x 플러스 3이라는 애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요 점이 마이너스 2,1이고요. 이 점이 4,7이네. 그럼 a, b를 거꾸로 들었어도 되겠다. 저는 지금 이걸 a, 이걸 b라고 설정한 거예요. 요 상태에서 여기서 요 곡선 fx라는 거 위에 점 P가 있어가지고 점 P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거리하고 그다음에 A까지 거리가 같아요 라는 점을 만족하는 P 찾아줘 라는 문제이죠 지금. 그렇죠. 그때 x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저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일단은 현재 단원에서 배운 걸로 내용을 정리한다면 P점의 좌표를 a, 함수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죠. x 대신에 a를 넣었을 때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fx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ap하고 bp를 구합시다. 그래서 걔네가 같아요. 제곱을 구할게요. 그냥. 어차피 양변 제곱하실 거잖아요. 루트 없애야 비교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구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에서 2를 뺄 거야.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이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7 들어가요. 마이너스 12의 전체 제곱이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은 걸로 묶어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외웠던 곱셈 공식 중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2배의 ab, bc, ca 하고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공식 이용해서 저 여기 이 부분 정리할게요. 하나씩 계산을 하실 건데 a제곱, 이 a제곱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제곱을 제곱한 거 같이 써요. a를 제곱한 거, a를 제곱한 거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사라질 애들을 빼놓고 나머지 적을 거예요. 앞에 4a 플러스 4 남고요. 그 다음에 제곱 시킨 거 사라졌으니까 36, 6을 제곱한 거 남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배에 a제곱과 a는 똑같으니까 얘네가 똑같이 곱셈된 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2배에 누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6a 제곱과 그 다음에 플러스 6a가 앞쪽에 남아요. 자, 뒤에는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제곱 플러스 144가 남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2배에 a제곱과 a를 곱셈한 건 앞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2a 제곱과 플러스 12a가 남겠네요. 식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는데요. 자, 제가 미리 계산했어요. 이항합니다. 12a 제곱, 16a 사라지고요. 120. a 제곱은 10이네요. a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a가 어떤데? a가 뭐였는데 p의 x좌표라고. 근데 p의 x좌표가 양수라잖아. 그래서 a는 루트 10. a가 아니라 그냥 답은 루트 10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을 추천해 주실 건데요 하면 뒷단원에 점과 직선 방정식을 배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 방정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좀 정리를 할게요.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에서 두 점이 있었어요. 아까 A점, B점 있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계산 방법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두 점이 있었고요. 아래 있는 점 뭐 마이너스 2, 1이었고 얘를 4,7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움직이는 점 중에서 A하고 거리, B하고 거리가 같은 라인은 어디가 생길 수 있냐면 이거를 뚫고 지나가는 같은 거리에 뚫고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점에서 거리가 같을 거고요. 혹은 이 점에서 거리가 같을 거예요. 두 점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거리가 같은데?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 성질에 의해서 그래요. 지금 변을 이등분 시켰잖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기억나세요? 꼭지점에서 길이가 같을 때 꼭지점에서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면 그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아이디어였다고. 그 아이디어를 쓴다면 이 길이 같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수를 가지고 왔으니까 뭐 아래에 있는 애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어찌 됐든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다면 A, B의 기울기 구하세요. X의 증가량분의 하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이라고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기울기 1이네요. 따라서 이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L의 기울기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수직하는 관계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B의 중점을 M이라고 설정을 할까요? 그러면 이것의 중점 M은 얼마?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 2분의 1 플러스 7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1,3이라는 점이 되겠죠. 4라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1,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실 수 있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직선 L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1,4를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돼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하고 누가 만나는 거야?
얘하고 fx가 만나는 순간을 찾으시면 돼요. 만나는 거 어떻게 푸는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아? 연립방정식 그러려고 배운 거라고. 2차 연립방정식을 풀었던 이유가 2차 함수하고 관련돼 있는 걸 풀었던 이유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만난대요. x제곱 이항하면 플러스니까 사라지고 이항시키면 10이 되네. 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이 중에 양수를 선택하라고 해서 답은 루트 10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리보다 훨씬 깔끔하죠 계산이.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방과후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뒤로 가면 어떻게 활용이 될지를 자꾸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에까지 배운 상태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 푸실 때 뒤에까지 다 진도가 나갔을 때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자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수학은 풀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고민해 볼수록 여러분들의 사고가 확장이 될 수 있고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잘 엮어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엮어가는 걸 잘하는 친구가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학에 아주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5번까지 했거든요.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저 너무 졸려요.